네, 패션계가 패션 잡지로 트렌드를 챙겨간다면 또 경제방송에서는 이항영의 따기거로 트렌드 챙기셔야겠죠. 오늘도 어김없이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네. 오늘 저희 어떤 트렌드 잡아볼까요? 네, 어제는 이제 중요한 글로벌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중국의 GDP가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 움직이고 특히 중국 시장이 큰 반등했는데요. 네. 잠시 후에 우리 시장도 중국 시장도 열릴 텐데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말이 나온 김에 중국의 GDP가 또 끝난 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글로벌 이슈들이 쭉 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한두 달 사이에 우리가 꼭 챙겨야 될 만한 그런 이슈 캘린더 오늘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네, 보통 연초와 연말에 경제 일정, 주요 일정 굉장히 많습니다. 그 때문에 시장도 좀 변동성을 안고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정들 챙겨야 될 텐데요. 어떤 일정들 차근차근 한번 다뤄보죠. 네, 맞습니다. 어제도 한번 다시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는 다보스 포럼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까지 쭉 열리는데요. 파괴적 기술을 통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저께 강조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상대적 강조하면서 양극화가 심각해진다 얘기하는 하나의 이슈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벌써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전 세계 일자리가 한 5년 내에 700만 개가 사라진다. 그러면서 전 세계 우라늄 소식 하나 떨어지면 전 세계 실업자 수가 1억 명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 이런 것들에는 명암이 엇갈리는 건 얘기 이번에 시장에서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로봇 관련된 거. 네. 그러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게 하나 제가 보도자료에 오늘 막 확인하고 들어왔는데요. 네. 이번에 이슈가 되는 거 슈퍼스타가 2개가 뭐 여러 분야별로 발표했는데요. 인물로 보면 이번에 역시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 수상, 젊은 수상이 됐고요. 네. 로봇 얘기 많이 했잖아요. 로봇 관련된 슈퍼스타 아주 희망적인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카이스트가 매년 나오는 휴보 있죠. 네. 휴보가 이번에 1등을 뽑혔어요. 우와. 그러니까 한번 자랑스럽네요. 그 로봇 네. 관련주들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다보스 포럼 어제 저희가 자세히 이야기 다뤄봤습니다만 또 업데이트된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짚어주셨고요. 그 밖의 일정들, 또 유럽에서도 통화정책회의 예정이 되어 있죠. 맞습니다. 22의 통화정책회의가 1월 20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 있는데요. 네. 예금리의 추가 인하 요구가 있겠는데요. 유동성의 추가 공급이 과연 있을지 이런 것이 핵심 포인트가 기대가 되고요. 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올해 들어 첫 번째 FOMC 열리죠. 26일, 27일 이틀 동안 열리는데요. 네. 금리의 동결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라고 얘기해요. 이번에 그러니까 추가적 인상 없을 가능성이 큰데요. 하여튼 그거보다는 미국 경제라든가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시각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 수 있지. 이번에도 역시 옐런 의장의 영어에 대해서 어떤 또 문장 해석 이게 항상 나오거든요. 빠진 거 들어간 거는 얘기 나오는데요. 줄긋고 공부하는 거 나오는데 이번에도 FOMC 한번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연초에 중국의 변동성이 굉장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번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또 옐런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 저희 방송 함께 하신다면 또 이준희 앵커가 그 부분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제 2월이면 저희는 구정설을 맞이하게 되는데 중국이 또 춘절이에요. 그것도 이제는 굉장히 중요해졌죠. 맞습니다. 구정이 나면 옛날 표현이고 설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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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이번에 그 대체휴일이 돼갖고 월화수가 공식 들어가는데요. 부럽죠. 중국 사람들은 공식 휴일이 매년 바뀌는데 공식 휴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완전히 공식 휴일이라서 그 전에 6일부터 14일까지가 춘절 기간이 되겠는데요. 주목하셔야 될 건 중국 어렵다 얘기하는데요. 과연 중국의 소비 심리가 어떤 쪽으로 흘러갈지 보셔야 될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요코의 방문이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은 얼마 갈지, 그리고 위안화가 약세가 돼 있는데 정말 소비가 오히려 줄지 안 줄지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구체적인 포인트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작년에 알게 모르게 아쉽게도 12년 만에 외국인이 한국 방문 가격이 감소했어요. 결국 메르스 때문에 그렇고요. 물론 반대로 외국 간 사람은 42%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요, 일본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보다 전체 외국인이 더 갔어요. 역시 위안화 약세가 작년 여름까지 강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었어요.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인이 우리나라 2.3% 감소했고요. 일본이 우리나라 20%고요. 20%가 더 올랐는데요. 상대적으로 일본은 해외 관광 경쟁만이 앞서 말씀은 7년 만에 한국을 넘어섰고요. 작년 중국인이 특히 100%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선택할지 그리고 일본을 선택할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만약 한국이라면 어떤 걸 살지, 그리고 요즘 보면 호텔 신라 같은 거가 저희가 한참 얘기할 때 2013년 초반 가격 5만 원대 중반대까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완전히 급락하고 있거든요.
역시 시내 면세점뿐만 아니라 사업 면세점에 대한 경쟁 격화 이게 그 이슈가 되겠는데요. 과연 이번에 와갖고 중국인들이 어떻게 면세점 어딜 가냐? 단체 관광객이 시내 면세점이 아니라 사업 면세점에 대한 얘기, 특히 중국 사람들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 면세점이 엄청 크게 시장에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체크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소비 부분에서 우리는 중국의 이 휴일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또 원화, 위안화 약세고 엔화가 강세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또 한국에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살짝 해보고요. 그에 따라 수혜주도 한번 염두에 둬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지만 이런 소비와 관련된 이야기 말고 중국 이야기하려면 저희 금융과 관련된 이야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워낙 중국 지표도 나쁘고 이러다 보니까 부양책 기대 슬슬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중국의 소비도 소비지만 중국의 정책이 어떤 정도로 확정돼가냐는 것인데요. 3월 5일 날 전국인민대표회의 승인회에서 양회가 열리는 죠 걸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급 준비율의 인하 등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양책 가능성이 있겠고요. 작년에 말에 오중전회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결정되게 했는데 그것이 최종 승인되는 것이 양해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5개년 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가 나올지 이런 것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도 중국이지만 또 유가와 관련된 것들이 회의가 또 무시 있는데요. 못하죠. 가장 중요한 건 그 오페크 회의가 되겠는데요. 오페크 회의가 정례 회의는 1년에 2번 있습니다. 네. 6월과 이제 11월 정도 있는데요. 지금 일부 베네수엘라 일부에서 야 빨리 좀 모여서 이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3월 초에 임시회의 개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또 아마 다음 달 되면 유가의 어떤 가능성이 변동성에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하루에 150에서 250만 배럴씩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란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장 임팩트를 영향을 미칠지가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간은 한동안 오펙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또 어떤 기조로 바뀔지 모르니까요.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뭐 중국이나 유가나 위원님, 저희가 다 걱정되는 것과 관련된 일정들을 체크해 봤는데 좀 기대를 키울 만한 일정들은 없습니까? 기대하는 건 좀 성장 테마성 네.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우리 매년 이제 1월 초에는 라스베가스에서 모토쇼 CES가 열리게 되는데 네. 2월 달에 이제 모바일 월드 MWC. 컨그레스 네. 작년에도 갤럭시 S6가 쫙 보여주고 했었는 기다리 있었는데 별로 재미없었는데요. 여튼 매년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거 아실 텐데요. 올해 주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융합.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과 콜라보레이션이거든요. 네. 역시 사물 인터넷 관련된 주제 요즘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주시잖아요. 이런 거 좀 보셔야 되겠고요. 세빗은 하노버 독일에서 열리는 또 좀 낯설어요. 네. 세빗도 작년에 했었는데. 죄송해요. 아니 매년 하니까요. 이번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죠. 독일에서 열리는 네. 정보통신 박람회가 있는데요.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있겠고요. 그밖에 IT가 또 하나 전기차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디트로이트 모터쇼만 열리는데요. 시카고 모터쇼가 또 2월 13일부터 열립니다. 그래서 역시 디트로이트는 좀 비싼 차들, 큰 차들 이렇게 힘 있는 차들. 네. 럭셔리 스타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시카고는 뭔가 전기차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없게 있겠고요. 특히 관련해서는 3월 18일에서 24일 대한민국의 제주도에서 국제 전기차 엑스포가 매년 열리는데요. 올해도 아마 참여하는 사람도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외국의 관심도 특히 청정 에너지를 전부 쓰겠다는 게 제주도의 큰 계획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거리 한번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봄에 또 여행 생각 있으신 분들은 요 시기에 맞춰서 제주도 방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볼거리 제공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연초에 주목해야 될 경제 주요 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간 내서 저희가 하나하나 구체적인 트렌드 잡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MTN 이항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